아니 이런 걸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난 하나도 안 무섭던데. 엄마 혹시 기저귀 있어? 뚠뚠이가 보고 있다. 뚠뚠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드디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습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의 히어로 김태리, 오정세 주연, 저의 최애 김은희 작가님의 신작, 너무 유명해서 따로 소개해드릴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알고 보면 재미있는 1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았어! 첫 번째, 극중 오정세 배우가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한 발 늦거나 사람들을 못 구하는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은 히어로물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히어로가 아니라 사람. 두 번째, 김은희 작가님이 실제로 겁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무서운지 너무 잘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질이었다. 세 번째, 극중 구마 혹은 퇴마라고도 불리는 엑소시즘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작가님께서는 순수 우리 것을 표현하고자 극을 쓰였기 때문인데요. 거의 한국적인 그런 악기가 나오는 엑소시즘, 퇴마는 카톨릭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극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뚝배기! 네 번째, 극에서 나오는 귀신 그림자가 머리가 헝클어진 여자의 형태인 것은 댕기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댕기라는 것이 저런 장식품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댕기 머리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극중에서 악귀가 구속되어 있는 공인이 풀렸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그림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그림자로 은유적으로 악귀를 표현한 게 무섭진 않았습니다. 잠깐 기저귀 좀 갈고 올게요. 다섯 번째, 극중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는 태자기의 유래는 중국 진나라 당시 태자였던 신생이란 사람이 려희라는 계모에게 모함당하여 죽었습니다. 신생은 원기가 되어 려희를 죽이죠. 이 일화에서 태자기라는 유래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진나라 왕이었던 아버지가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부럽다. 여섯 번째, 현실에선 귀신을 못 보지만 거울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보는 문, 거울 등을 매개체로 귀신들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우리와 가깝게 있다라는 우리의 일상 이야기다라는 작가님의 의도 때문입니다. 문도 그렇고 거울도 그렇고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접할 수밖에 없는 물건들.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집 거울 다 부쉈습니다. 일곱 번째, 극중 악귀의 시이면 왼손을 쓴다고 합니다. 죽은 귀신은 왼손을 쓴다는 구절이 있어.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데요. 거울에 사는 귀신 기준으로는 우리가 왼손잡이로 보이기 때문에 악귀의 빙의가 되면은 악귀의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거죠. 왼손은 거들 뿐. 여덟 번째, 극중 귀신이 벌인 짓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인간들이 벌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씬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인간이 제일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악기보다 더 나쁜 어른들. 저는 인간들이 벌인 짓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음주. 아홉 번째, 김은희 작가님의 공포 페르소나는 오연아 배우님으로 대표작인 시그널에서도 소름돋는 사이코패스를 연기했고 아직 못 찾은 거구나. 이번에도 소름돋는 무당역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무섭다. 열 번째, 극중 염혜상 교수는 상당한 부자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집안이 중현 캐피탈이라는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캐피탈을 운영하는데 저렇게 부자야? 라는 분들이 꽤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상반기 캐피탈 순 영업이익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1등이 현대캐피탈은 상반기에만 2,600억, 2등인 하나캐피탈은 2,100억, 3등은 1,700억입니다. 극중 나오는 염혜상 교수 집안인 중현 캐피탈은 우리가 못 들어봤지만 김태리가 항상 염 교수님네 집에 찾아갈 때 잘 반겨줬습니다. 줬으니 웰컴 캐피탈이라는 가정하에 22년 상반기 순수익은 86억이네요. 졸라 부럽다. 11번째, 극중 김태리의 아빠로 특별 출연한 배우 진성규님은 악귀의 동시간대 경쟁작 킹더랜드에도 특별 출연합니다. 배신자. 대가리 박아. 12번째, 이 드라마의 자동차 협찬은 폭스바겐이 맡았습니다. 전기차 ID4가 등장하는데요. 한 번 완충 시 400km 이상, 가격은 5천만원대 중후반이며 염혜상 교수님의 체력 수준으로 볼 때 굉장히 검소함을 알 수 있고 한 번 충전 시 4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 보니 극중 염혜상 교수는 지방까지도 걱정 없이 출장을 다닙니다. 또한 염혜상 교수의 집을 보시면 크기에 비해 실내가 매우 미니멀리즘하죠. 역할을 잘 보시면 비렐르 한메르세의 그림을 배치함으로써 고독과 외로움, 공허함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디테일. 13번째, 극중 엄혜상 교수가 최신형 전기차를 타면서 음악을 듣는데 이 음악의 정체는 진도 씻김굿입니다. 그 중에서도 넉건지기 굿을 듣는데요. 그 이유는 죽은 이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여요? 죽은 이들을 위로하고 한을 풀어주는 우리나라 전통 굿은 진도 씻김 굿 중 넉건지기 굿이기 때문이죠. 그들을 위로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캐릭터성이 너무나도 잘 표현됐습니다. 김은희 짱. 14번째, 극의 시작을 알리는 기이하고 기묘한 화원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곳은 안동 군자마을로 관광비는 무료이며 한옥 스테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박당 가격은 25만원 정도 하고요. 악귀 빙의 체험하실 분은 지금 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기저귀는 필수예요. 15번째, 예전 유퀴즈에서 장항준 감독님이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김은희 작가님 너무 잘 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한 번은 삐끗한다. 김은희 작가한테도 얘기했어요. 은희야, 오빠 좀 두렵다. 아무리 천재 작가고 아무리 시대를 풍미한 작가도 언젠간 저물 때가 있고 잠깐 삐끗할 때가 있는데 이 멘트가 나오자마자 바로 김은희 작가님께서 처음으로 실패의 쓴맛을 봤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지리산이죠. 그 후 2년 뒤에 와신 상담하여 돌아온 작품이 바로 악귀입니다. 졸라 재밌습니다. 총평.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봉준호 감독님의 말씀처럼 김은희 작가님이 쓰신 전통 한국 오컬트 드라마 악귀는 분명 세계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오정세 배우님의 팬입니다. 단편 영화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오디션 볼 때도 항상 오정세 배우님의 대사를 준비해갔죠. 저는 알몸 연기의 최애 배우님이 최애 작가님과 지리산에 이어 또다시 호흡을 맞춘다는 소식에 트월킹을 쳤습니다. 관객에게 수박을 표현하고 싶다면 수박의 껍데기만 보여줘라라는 영화계 격언이 있듯이 이 작품에서 귀신과 악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섬뜩함과 상상력으로 관객의 목을 조이는 드라마는 이 작품이 최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 집에서 시원하게 폴트푸크 바비큐와 스테이크와 햄버거와 랍스타와 햄맥 그만해 미친 자식! 소확행을 누려보십시오. 절대 후회 안 할 겁니다. 뚠뚠이의 금주의 추천자 디즈니 플러스 악귀였습니다.